오늘 CCUS 탄소 포집 기술 테마가 돌았습니다. 이 CC 중에서 CC에 해당되는 게 탄소를 포집하는 거고요. 그리고 U가 이거를 이용해서 전환하고 활용하는 활용 분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S가 포집한 탄소를 영구 또는 반영구적으로 격리시키는 기술입니다. 미국에 있는 석유 기업들은 요거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고,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하고 영구 또는 반영구적으로 격리시킴으로써 IRA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활용해서 고부가 가치 제품을 전환한다, 이 U 단계까지는 현재 집중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사에서도 보면 CCUS라고 부르는 것도 있지만 CCS로 축약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CCUS는 IRA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입니다. 탈탄소 지원에 포함되어 있고요. 2022년도에 IRA가 시작되면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은 것도 맞지만 사실 2008년도부터 그리고 2018년도부터 에너지 개선 및 확장법에 포함되어 있었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권 때 강화되었었던 그런 정책이기도 하지만 과거 트럼프 정권 때도 유지가 되고 있었던 기술력입니다. 오늘 미국 에너지부 발표인데요. 청정에너지 실증국은 혁신적인 탄소 포집 활용 저장 CCUS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최대 13억 달러의 자금 지원 신청을 시작했고, 얼마 전에는 트럼프와 머스크가 CCUS 탄소 포집 기술 지원 유력하다는 기사도 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이런 피켓을 들고 있을 정도로 내가 당선만 되게 되면 미국 내에서 천연가스 역대급으로 많이 뽑아낼 거고 시추 역대급으로 할 거고 원유 석탄 개발 더 할 거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석탄, 원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은 친환경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탄소 배출량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더 많은 에너지원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 명분이 필요한데 결국 맥락은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IRA에도 환경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덜 배출하자 쪽이 있고 배출의 피해를 줄이자가 있습니다. 덜 배출하자는 전기차 산업 그리고 풍력, 태양열 에너지 이런 쪽을 투자하면서 애초에 그냥 탄소를 덜 배출하자는 쪽이 있고, 반대쪽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친환경 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미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석탄 발전을 해야 되고 천연가스도 뽑아내야 되고 그러한 오일들을 계속 뽑아내야 되는 실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자라는 게 이 탈탄소 지원입니다. 미국이 목표로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2050년도까지 우리 제로 탄소 한번 해보자라고 목표를 잡고 있죠. 근데 바이든 정권 때 꽤나 가파르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가파르게 떨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트럼프가 되면 그 기울기가 꺾인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서 전통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을 다시 재개시키기 위해서는 이 CCUS 정책에 대해서 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거 봐라, 내가 당선되고 나서 미국은 더 이상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가 있고 높은 에너지 비용을 감당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리고 생각보다 나 탄소 배출 많이 안 했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CCUS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지원금을 줄이진 않을 거라 봐요. 이미 탄소 포집 기술 덕에 IRA에서 1톤당 85달러의 저장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기술에 있어서 이걸 가장 활용 잘하는 데가 엑슨모빌, 쉐브론 이런 쪽인데 앞으로 더 저장 용량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CCUS라고 해서 탄소를 포집하고 사용하고 저장한다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정확히 그 순서를 다시 나열해 보면 CCSU가 맞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석유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는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까지는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CCUS 덕분에 경제 성장과 일자리 성장이 만들어졌다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련되어서 공화당 지역 내에서의 고용 창출이 발생했다는 점도 있고요. 맥켄지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가 집권한 다음에 이 CCUS 관련된 기술들에 대해서 지원을 멈추게 된다 혹은 해당 분야에 대해서 축소를 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이 또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 CCUS가 단순하게 단발적 테마로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권 동안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완전하게 석탄 발전, 석유 발전, 원유 시추, 천연가스 시추 이게 완전히 끝나지 않는 이상 관련된 기술에 대한 집중도는 계속 나올 것 같다. 시장에서도 주목을 할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밀어주고 있는 걸 보면 운송 및 저장 인프라에 7억 5천만 달러고 탄소 포집에 4억 5천만 달러입니다.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탄소 포집 쪽으로 3분의 1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3분의 2 정도가 운송 및 저장 인프라 쪽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IRA 관련돼서 몇 개를 수정하고 건든다라고 해도 유럽연합도 지금 CCUS 투자를 계속 가속화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임기 동안 화석연료 산업을 지지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를 함과 동시에 CCUS에 대한 지원 정책을 계속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본인이 밀고 있는 전통 에너지 산업 에 대한 지원 정책을 롤백하는 것에 있어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충 좀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엑손모빌은 포집 기술에 집중하고 있고 여기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고 있고요. 옥시덴탈은 포집 활용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중요도를 인정 및 지지를 했고 직접적으로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가 무언 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에어레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레인은 다른 기업들도 동시에 투자하고 있고 SK어서는 탄소 저장소를 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집한 다음에 이걸 묵혀두고 IRA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탄소 포집 및 저장했을 때 국가 주도적 차원으로 주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포스코 인터도 에어레인 투자하고 있고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삼성도 포집 저장 기술, 롯데케미칼도 포장 및 저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CCUS에서 유틸라이제이션에 해당되는 활용 및 사용 관련된 내용들은 모든 기업들이 안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엑손모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늘색 영역 내에서의 탄소 배출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하다가 여기에다가 저장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IRA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 첫 단계가 덴버리를 인수함으로써 시작이 되었던 거고 완전히 개발되고 최적화되면 이러한 자산과 역량을 결합하면 연간 1억 톤 이상의 CO2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업계에서 전망하고 있는 거는 빠르면 2027년 혹은 2030년, 35년 요때쯤부터 탄소 배출권 시장이 크게 열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 되면 전통 에너지 산업에 속하는 엑손모빌이나 쉐브론 이런 기업들이 망하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이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먹고 살 궁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대한 탄소 포집 기술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탄소 배출권 규모 범위를 줄여주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활용하고 저장해 놓고 그 과정에서 또 보조금 받고 이렇게 또 먹거리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옥시덴탈 이전에 작년이었나요? 워렌 버핏이 투자했던 회사죠. 이 회사 또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탄소공학, 넷파워, 탄소금융연구소, 프로젝트 인터섹트, 샌비타 공장 등등으로 나름대로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기술력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엑손모빌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천연가스 화력발전소를 설계하고 있는데 해당 발전소에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90% 이상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게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 CCUS 기술이 극단적으로 많이 발전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과 같이 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산업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재생에너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탄소 배출량이 떨어지는 순간들도 나중에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걸 목표로 하고 지금 원유 기업들, 석유가스 기업들, 그리고 천연가스 기업들은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머스크는 CCUS 기술이 화석연료 산업과 공존하면서 이산화탄소 감축을 돕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평가를 했다.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왜 일론 머스크가 보조금 축소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 언론에 그렇게만 전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이러한 정책에 대한 지원금을 같이 줄이면 내 것도 줄여라 라고 한 겁니다. 물론 이와 관련돼서 트럼프가 어떠한 결단을 내릴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론 머스크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에어레인에 투자해서 분리막을 활용한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나머지 등등등 앞에서 다 요약드렸던 내용입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롯데케미컬, 삼성, 포스코, SK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이와 관련된 기술력에 투자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얘네보다 시장에서 더 재밌게 움직이는 거 이런 테마주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많이 올랐던 게 그린케미칼, 캠트로스, 에코바이오 등등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롯데케미컬이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SK이노베이션과 같은 기업들이 탄소 포집 기술에 있어서 엣지를 가져가게 된다면 미국에 충분히 수출해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분야라고 보고, CCUS 탈탄소 지원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여를 한다면 트럼프와 우리나라가 어떠한 딜을 맺을 때 관세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러한 딜을 맺을 때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조건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CCUS 관련된 내용들을 좀 최대한 축약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